네, 반갑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살짝 변동폭을 확대했었던 시장 때문에 걱정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그래도 시장이 변동폭을 조금 축소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인가, 또 반등이 시작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장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전히 오후에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즉 저점 지지가 확보가 되었다 안 되었다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변동성이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켜보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 역시 단기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은 주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부터 잡아서 올라가는 종목들, 또 편안하게 이제 포지션이 유지되는 종목들 위주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다음 주에도 명절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또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는 그 주말 시장 동안에 미국 시장이 어떠한 재료를 꺼낼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수 같은 부분들을 굳이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려간 시점에서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반등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시작 포인트는 0.3% 정도 상승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죠. 0.4% 정도까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사실 이 정도 하락했다고 해서 그렇게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주가의 조정이라는 부분들은 더 내려와서 확실하게 여기까지 밀렸어 라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듯 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또 5일선 아래쪽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 이 상황에서는 주가가 반등한다기보다는 횡보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다시 오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분봉상의 모습을 좀 보게 되시면 아침에 형성된 고점이요,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반등 나가고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직전 고점을 넘지 못했다는 상황입니다.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약세름을 좀 보이게 될 수 있어요. 조금 달라진 점은 뭐냐면, 오전장을 거치면서 내려갈 종목들은 내려가는 거고요. 반등을 해줄 종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주가에 관계없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 동안에 약간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라면 오후에 시장과 관계없이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시장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더 큰 하락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일단은 상승폭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들은 우리가 고민을 조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하락했었던 포인트가 있었고요. 지금도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분봉상에서 모양새는 더 나쁘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격도 좀 더 큰 상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코스닥 쪽의 이런 모양새들은 개별주들의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오후 시점에서 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가장 큰 변수는 외국인 매수일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변동성 여부를 이제 체크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외국인 변동성에 따라서 분위기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계속적으로 유입이 준다라면 대형주 위주의 버팀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도 같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개인도 같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은 일단은 종목들의 지지선을 만들어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서 주가가 빠지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오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축소가 돼서 매도로 전환된다거나 아니면 순매수를 더 나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주가가 현재 상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매수를 했을까라는 부분이 될 텐데, 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매수해야 된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해외 시장 쪽에서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잖아요. 특히 미국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평가 매력도가 좀 부각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많은 규모가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포인트를 순 매수를 통한 어떤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인트로 보시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맛보기 정도로 들어오는 거, 그냥 살짝 들어온 정도, 그렇게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연기금도 오늘은 방어가 좀 돼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어가 되는 모습들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일단 버텨주기만 한다면 지수가 일단 빠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 쪽에서 오늘 기관들 매도가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일찌감치 매도를 쳐야 되겠다를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그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보면 금융투자나 뭐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또 기타 법인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매도를 치는 것, 즉 명절 전에 임박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매도 치겠다, 장도 불안한데 그냥 일찍 팔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 매도가 좀 많은 부분들은 뭐 단기적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크게 위협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매도보다도 매수가 지금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지선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오늘 상황을 좀 보시면 11시 10분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죠. 11시 10분 기준으로 보게 되시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LG화학 순매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 여부는 일단 뭐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주가가 반등하는 포지션, 요거는 이 추세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포인트에서 어떤 지지선 역할은 여기서 60일선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 상황이고 주주들에게 나쁜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라면 주가에 대한 매도를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비중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5일선과 60일선 간의 데드크로스 나오지 않고 현 상태 유지만 된다라면, 계속 정배열 상황만 유지가 된다라면 일단 매도보다는 관망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추세가 만약에 꺾이고 내려간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처럼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추세가 아래로 밑으로 꺾이고 내려가잖아요.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되면 데드크로스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단기적 조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버티잖아요. 버티는 것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뭐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거는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가볍게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데드 쪽으로 넘어가서 장기적 조정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일단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하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직 확실한 추세의 하락 전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85,000원대 일단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매수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은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포인트들은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아래쪽 82,000원대도 괜찮긴 한데요. 이게 지금 저항대가 아주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한 3-4% 정도 더 먹으려고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3-4% 정도 더 주고 사더라도 확실히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나눠서 대응해도 괜찮고요. 일단은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들은 이제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워낙 받쳐주는 세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는 좀 있긴 있습니다만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변동을 좀 보이는데, 일단 완성차 쪽에서 버텨주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움직임이 나온다거나 또 뭐 걱정스럽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비슷하게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되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뭐 어느 정도 단기적 포인트가 나오는 시점이라면 차익 실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5일선 깨고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깔아지면서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 시점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이 좀 나와 있는 상태라면 차익 실현 들어가고 나서 조정이 들어올 때 다시 재매수로 들어가시는 전략도 괜찮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죠. 아래쪽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일단 나와줘야지만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면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포인트들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달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수 배분 포인트 아직 기다리고 있는 관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볼게요.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현대차의 순매도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신한지주 여전히 팔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매도. 이 하나솔루션도 지금 보면은 약간의 데드크로스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확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 매도가 나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순매수가 들어가는 게 조금 특징적이죠. 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 하이닉스 순매수 일단 들어오고 있다는 거. LG화학도 이제 어제부터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을 위한 포지션인지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네, 저점이다라고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순매수 있는데 요거는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지지선 역할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부분은 아직 없고요. 또 좀 더 거래량이 늘어나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지만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지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정에 대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지셔닝이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라면 지수가 더 밀리지 않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면 그냥 주말장 넘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아래쪽에 어떤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은 뭐 주말에 나타나는 변동성 때문에 흐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마감 시점 한 2시 30분 이후까지 기다려서 느긋하게 좀 지켜보신 이후에 상황을 체크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장은 오후에 사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시 넘어서 매매하시고요. 매매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그냥 다음 주로 넘기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편안하게 시장 바라보시고요. 일단 내려갔다 올라갔기 때문에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종목들 잘 유지하시고 홀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